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소 지으면서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오늘 주어진 이 제목 자체가 계속 미소를 띠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다시피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최악의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IMF마저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최악의 위기를 앞에 두고 있다. 도대체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얼마 전에 IMF가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경제전망 보고서의 표지고요. 이 표지 밑에 보면 부제가 실려 있죠. 이 보고서를 그 IMF 홈페이지에 게재한 그 홈페이지 상의 그림, 그 그림을 캡처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부제가 앞에 달려 있죠. 글루미하다, 우울하다, 어둡다, 침침하다. 이 글루미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키워드죠. more uncertain. 이 불확실성이 더 고조되고 있다. 정말 이놈의 22년 하반기 경제, 23년 경제 어떻게 흘러갈까? 우리는 그 방향성을 찾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 얼마나 이렇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 이놈의 전쟁 안 끝났습니다. 전쟁 이길지 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야기된 이 에너지 위기, 이 에너지 위기가 주는 유럽과 미국에 준 그 경제 충격,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전적인 경제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가장 많이 높은 이 중국 경제마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약 4분의 1가량의 수출을 맡고 있는 중국 경제마저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우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저성장 국면 속에서 우리 경제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간에 격돌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이미 한 몇 개월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을 침공하는 이 서구 세력, 어떻게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우방국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국 근해까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격해지면서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 지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 코로나19 충격과 함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치솟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나머지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모습인데요. 22년 7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불확실성은 몰라도 바로 recession fear, 이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전개되는 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아래 공포, 이것이 고조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게 전개되는 그런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비교컨대 2019년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가장 중대한 이슈였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가장 이 경기 침체를 가져다 줄 변수였는데 그 어떤 수준보다 22년 지금 그 불확실성, 특히 경기 침체로 전개될 그런 위협,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장 고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세계 경제 녹록치 않겠구나.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실제 이 경기 둔화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2년, 23년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22년 3분기가 이 물가의 고점을 찍고 22년 4분기로 갈수록 이제 완화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23년에는 어느 정도 이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는 이런 금리 인상 행보, 긴축의 시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것이고 22년, 23년 IMF가 바라보는 세계 경제의 시나리오는 어둡게만 전개되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물가는 22년에 고점을 찍고 23년에 잡힐지 모르겠으나 세계 경제의 어떤 시나리오, 이 GDP 그로스라는 이 지수를 본다면 IMF가 보기에도 22년 안 좋고 23년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이슈,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그 변수, 그건 어떻게 보면 물가, 그리고 물가 잡겠다고 이루어지는 각국 정부의 정책, 금리 정책, 그러니까 물가, 금리, 이게 가져다주는 경기 침체, 이 3단계 국면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놈의 인플레이션 먼저, 물가는 언제 정점을 기록할 것인가,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하다가 피크아웃을 찍고 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그려봐야 됩니다. 물론 IMF조차도 보시는 것처럼 이 CPI, 세계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을 했을 때 종전에 전망했을 때는 그렇게 고조될 거라고 보지 않았어요. 점점점 근래에 올수록 22년 7월 기준에서 더 그 인플레이션의 고점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모습으로 전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당장 이 빨간색 4월 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치솟을지 몰랐는데 7월 기준에서는 그것이 더 고점을 향해서 치솟고요. 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의 고점은 22년 2분기라고 봤는데 이 7월 경제전망 보고서상에서는 3분기가 고점이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불확실성이 또 불확실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10월에 IMF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때도 이대로일 것인가? 아니면 10월 전망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또 4분기가 고점이고 인플레이션율은 더 고공행진할 것인가? 도대체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언제인가? 라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의 여러 가지 전제가 있겠죠. 전쟁이라는 전제,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이 전제, 또 금리 인상 행보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야기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가계의 수요를 위축시켜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행보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 전제 하에서는 22년 3분기가 고점이고 22년 4분기부터는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간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언제인가라는 그런 불확실성은 남아있고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한 금리가 어떻게 계속 빅스텝, 자이언스텝을 행보를 보일 것인지 또 다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정말 정점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몇 가지 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것들을 좀 헤아려 본다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러시아, EU 간의 가스 공급 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 가스 공급 추이가 계속 줄고 있죠. 앞으로도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논리에 기반이 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계속 여전히 장기화될 수 있다. 고점을 향해서 갱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그나마 정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또 역시 국제 유가 추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국제 유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한 3달 전이죠. 그때도 22년 2분기 고점이고 22년 3분기부터는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말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국제 유가 전망, 이 7월 전망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22년 2분기가 고점이고 3분기, 4분기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하향 안정화되지만 여전히 고유가 시대인 건 맞다. 3분기, 4분기에도 2분기만큼 고점은 아니지만 고유가 시대인 건 맞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물가 상승률이 잡히진 않겠지만 그래도 3분기에 고점을 찍고 4분기에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점으로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10월 정도가 인플레이션율의
고점을 찍고 11월, 12월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 좀 뚜렷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논리 삼으신다면 국제 유가의 기초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근데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겠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향해서 거의 다 왔구나. 이제 곧 잡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좋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그 근거 중에는 말 그대로 경기 불황, 침체, 경기 둔화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 주요국들은 경기 둔화를 용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1년 10월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22년, 23년 4.9, 4.4%로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봤었는데 전쟁의 충격으로 한번 하향 조정했죠. 22년 1월 기준으로는 22년 4.4% 그리고 23년 3.8%로 하향 조정했다가 또 22년 4월에는 또 한 번 하향 조정했죠. 3.6%로. 그리고 22년 7월 들어서 다시 한 번 하향 조정한 거예요. 3.2, 2.9%. 그런데요. 이 3.2, 2.9%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의미는 그동안의 전망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한 3.5% 언저리에 있는데요. 지금 22년, 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이 평년 성장보다도 못한 그것을 못 미치는 경제예요. 말 그대로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를 맞이하는 국면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22년, 23년 경제가 녹록치 않은 세계 경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역이 신흥국이다, 신흥개도국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IMF조차 역시 이 취약 신흥국들의 불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들의 채무 취약성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말 그대로 코로나19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은 투입을 해왔고 그런데 금리 인상한다,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야기되면서 외국인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채무 상환 능력을 계속 위축시키는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국면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일련의 내용들이 저의 해석이라기보다는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긴 그 내용을 여러분께 그냥 드라이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의 해석을 드리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랑 달리 온전히 이 보고서의 기초에서 여러분께 그냥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전달해 드리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던 그런 컨텐츠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 오히려 IMF는 이런 현상을 동조하고 더 경고하고 그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통화정책 기조마저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기준으로 FOMC는 23년 중반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IMF조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경로가 파란색을 먼저 보십시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3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더 단행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22년 끝이 아니라 23년 끝을 기준으로 기준금리의 고점을 향해서 더 갈 것이다. 금리 인상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세계 주요국도 그렇지만 미국의 행보가 22년 연중까지만 금리 인상 행보를 급격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급격히 단행하고 먼저 물가를 잡는데 초점을 두고 그런데 경기 침체가 용인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23년에는 물가는 자연스럽게 잡히고 그때부터는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 힘쓰겠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통화정책 기조가 더 격하게 움직이고 가속화되고 대신에 금리 인상 기조를 22년 연중까지 마무리하겠다.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이고 23년부터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또 집중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22년에는 물가를 잡고 23년에는 다시 경기를 잡겠다라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그 기조, 시점, 시대 자체가 앞당겨지면서 주식시장도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IMF의 경고답게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존재할 것이고 이 인플레이션 시대는 22년 연중까지는 계속될 텐데 그래도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도 생각보다 앞당겨지고 23년까지 계속 인상 행보를 가져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조차도 먼저 앞당겨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도 먼저 조정 압력을 다 받았고 먼저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23년 중반까지 금리 인상한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22년 말까지는 주식시장이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22년 말로 당겨지면서 주식시장도 22년 6월까지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가져가지 않을까. 다만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놓여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뚜렷한 반등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등은 하지만 저점을 뒤로 하고 반등은 하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헤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여러 자산시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영 전략에도 이런 IMF가 경고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먼저 준비하고 대응해보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